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초반의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단발머리에 작은 안경을 쓰고 다니죠. 오늘도 저희 아파트 거실에는 따뜻한 햇살이 가득합니다. 제 두 손주 사랑스러운 현우와 지민이가 태어난 지 100일 되던 날부터 저는 이 아이들을 제 품에서 키웠습니다. 20살에 처음 엄마가 되어 아들을 키웠던 그 시절과는 또 다른 기쁨과 보람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제 삶의 두 번째 육아 일기장을 쓰는 것 같았죠.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아이들의 고사리 같은 손과 발을 만져보곤 했습니다. 그 작은 생명들이 제 품에 안겨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 세상 모든 시름이 사라지는 듯 했죠. 아이들의 첫 옹알이, 첫 걸음마, 처음으로 할머니라고 부르던 순간들은 제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소중한 추억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저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뛰어노는 모습에서 저의 행복을 찾았죠.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 벌써 현우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고 지민이는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갈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면 제 가슴은 언제나 뿌듯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 아침밥을 먹이고 학교에 보낼 준비를 돕고 학교가 끝나면 간식을 챙겨주며 숙제를 봐주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이 된 후로는 교과서와 씨름하며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아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대견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고단하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과 해맑은 웃음소리 하나면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곤 했습니다. 특히 현우가 어려운 문제의 답을 찾아냈을 때의 환한 미소, 지민이가 친구들과 즐겁게 뛰어놀다 돌아와 제잘거리는 모습은 제 삶의 비타민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이들이 제게 기대어 잠들 때면 그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가 저를 위로해주곤 했습니다. 할머니로서의 삶은 그 어떤 보석보다 값지고 소중한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부터는 양육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웹 검색 결과에서 보았듯 손주 양육 갈등은 주로 양육 방식의 차이와 세대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하더군요. 저 역시 아이들을 키우면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나 미디어 에티켓 문제로 아이들과 실랑이를 벌이곤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디지털 기기들이 아이들의 일상에 너무나 깊숙이 들어와 있었고 그로 인한 문제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았습니다. 부모는 아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집중하는 반면 조부모는 학업, 생활태도, 교우관계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훈육과 지도를 담당하면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학원 숙제와 학교 숙제를 먼저 하게 하고 충분히 쉬지 못하게 하는 저의 방식이 혹시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지만 때로는 저의 고집스러운 방식이 아이들과의 소통에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 염려되기도 했습니다. 저희 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예절과 규율을 강조하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는 다소 고리타분하게 비춰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죠. 얼마 전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퇴근하고 돌아와 거실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죠.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는 평화로운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는데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현우랑 지민이 이제 저희가 데려가서 키워야 할 것 같아요. 덤덤하게 내뱉는 아들의 말에 저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거실의 저녁 조명 아래서 아들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따뜻하고 잔잔했던 마음속에 갑자기 서운함과 당혹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그동안 이 아이들을 얼마나 정성껏 키웠는데 하는 생각과 함께 억울함 같은 감정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겪었던 수많은 밤샘 육아와 씨름했던 순간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동동거렸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의 말 한마디에 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저의 헌신적인 사랑이 과연 부족했던 걸까? 아니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뜻일까?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자 보람이었던 손주들과의 이별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맞이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애써 침착하려고 노력하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이니? 내가 아이들을 잘 못 돌보고 있니? 제 목소리는 제가 생각해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엄마가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셨는지 저희도 잘 알고 있어요. 엄마 덕분에 저희도 편하게 일에 집중할 수 있었고요. 정말 감사드려요. 아들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저를 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생이 되니까 학교 생활이나 친구 관계, 또 학업 문제 같은 부분에서 저희가 직접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아졌어요. 엄마가 힘들어 하시는 모습도 자주 봤고요. 특히 현우가 요즘 수학학원 진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저희가 퇴근하고 나면 엄마도 같이 마음 쓰시는 것 같아 죄송했어요. 지민이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섬세한 지도가 필요한 시기인데 아무래도 엄마가 혼자 감당하시기엔 버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부부가 직접 나서서 아이들의 학교 생활과 학습, 그리고 친구 관계까지 면밀하게 신경 써주고 싶다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엄마가 밤늦게까지 아이들 숙제를 봐주시다가 잠들어 계신 모습을 보면 저희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제는 엄마도 좀 쉬셔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의 말에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기꺼이 손주들을 맡아 키우겠다고 했을 때 저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100일 된 아기들의 조그마한 손을 잡고 밤새 보채는 아이들을 달래고 첫걸음말을 떼고 옹알이를 할 때마다 세상 전부를 얻은 듯 기뻐했습니다. 유치원에 입학하고 또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제 삶의 의미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의 재롱을 보며 웃고 아이들의 작은 성취에도 함께 기뻐하며 지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웹 검색 결과에서 언급된 것처럼 과도한 양육 부담으로 인한 체력적, 심리적 어려움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갱년기가 찾아오면서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 아이들을 쫓아다니며 놀아주는 것이 버거울 때도 있었고 밤늦게까지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다 보면 다음날 아침에는 온몸이 쑤시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너무 엄하게 대하는 건 아닌지, 요즘 교육 방식과 동떨어진 방식으로 가르치는 건 아닌지 고민할 때도 많았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빠져드는 것을 보며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현대 사회의 빠른 변화 속에서 아이들을 올바르게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매 순간 깨달았습니다. 조부모가 양육의 모든 책임을 짊어질 경우 체력적,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되며 이는 부모와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웹 자료의 내용은 저의 상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의 황혼 육아가 저에게만 스트레스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 아들 부부에게도
미안함과 죄책감을 안겨주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부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도 놓치고 있었던 점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서운함과 섭섭함, 그리고 아이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밀려오는 슬픔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제 얼굴에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는 엄마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엄마도 이제는 좀 쉬셔야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가 아이들을 잘 키울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엄마는 저희에게 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고, 이제는 엄마의 행복을 찾을 차례예요. 며느리도 제 옆에 앉아 제 어깨를 토닥여주며 따뜻한 목소리로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아이들이 엄마 손을 떠나는 게 아쉽고 서운하시다는 거 잘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저희가 아이들 옆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어머니께서 저희 아이들을 너무나 잘 키워주셔서 지금처럼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에게 맡겨주시고 어머니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친구분들과 여행도 다니시고 그동안 하고 싶으셨던 취미 생활도 즐기시면서요. 저희도 자주 아이들 데리고 놀러 올게요. 그들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속 깊이 박혀있던 서운함의 굳은 살을 조금씩 녹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받았던 사랑과 보살핌에 대한 보답을 이제는 제가 아닌 제 아들 부부가 아이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들의 깊은 배려와 사랑 앞에서 저는 그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아들과 며느리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는 제 삶을 찾아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웹 검색 결과에서처럼 부모와 조부모가 함께 손주 양육에 대한 공통된 목표와 규칙을 설정하고 일관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이제는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저는 저만의 시간을 가지며 건강 관리에도 신경 써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동안 읽지 못했던 책들을 다시 꺼내 읽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그림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등산 모임에도 가입하고 동네 문화센터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의 새로운 인생 2막을 설계할 시간이 온 것이죠. 이것은 결코 아이들과의 단절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관계 정립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소통을 강화하며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웹 검색 결과의 조언들도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찾아가는 학조부모 교육과 같은 프로그램에도 관심을 가져볼 생각입니다.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발맞춰 저 역시 새로운 양육 정보를 얻는데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부모는 손주 양육으로 인해 심리적, 신체적으로 지칠 수 있으며 우울증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저 스스로의 건강과 행복을 우선시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뒤 아이들이 떠나는 날 아침, 봄 햇살이 환하게 비치는 현관 앞에서 저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현우가 작은 손으로 저에게 편지를 내밀었고 지민이는 예쁜 꽃다발을 안겨주었습니다. 편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할머니 사랑해요. 보고 싶을 거예요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제 눈에서는 또다시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지난 시간에 대한 무한한 고마움, 그리고 앞으로의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손을 잡고 마지막 포옹을 나눌 때 제 가슴 속에는
따뜻한 그리움과 함께 새로운 기대감이 피어났습니다. 아이들은 밝게 웃으며 현관을 나섰고 아들과 며느리도 저에게 여러 번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고 난 뒤 저는 조용히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은 평소와 달리 고요했습니다. 아이들의 제잘거림도 뛰어노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편의 평온함과 함께 새로운 설렘이 자리 잡았습니다. 제가 다시 저만의 삶을 오롯이 살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배웅하고 난 뒤 저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저만의 시간을 가지며 저를 위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들을 하나씩 실현하며 제 자신을 더욱 사랑하고 돌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언제나 사랑스러운 손주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와 따뜻한 온기가 가득할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저에게 또 다른 시작이자 새로운 삶의 선물이며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아름다운 과정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하게 채워나갈 것입니다. 마치 겨울잠에서 깨어난 봄날의 새싹처럼 저는 다시 힘찬 기지개를 켜봅니다. 제 인생의 다음 장은 또 어떤 이야기로 채워질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그 페이지를 넘겨봅니다. 사랑하는 나의 손주들아, 그리고 아들 부부야, 너희 모두의 행복을 언제나 응원할게. 그리고 나 자신의 행복도 함께 찾아갈게.